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내란죄에 적용이 되느냐, 탄핵이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나라를 위해 한 몸 던지신 대통령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란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내란죄 그리고 외환죄 이것들이 아니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내란수괴라는 이름을 대통령에게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란이 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말을 적용해도 될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500년가량 조선 왕조가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꾀했던 자들은 현재 정권이 아니라 정권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요.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정권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 함은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란인 것이죠. 옛날에 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벌리는 역모라는 말입니다. 쿠데타, 다 같은 말이죠. 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자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정권의 중심인 사람인데 과연 이 내란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계엄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 등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명령인 것입니다. 국가 원수가 군대를 민간에게 혹은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계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자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엄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괴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괴라는 말은 특정 집단의 두목, 대장, 수장이라는 말과 유사하나 이들 중에서도 자국 입장에서 적대적인 적군 혹은 반인륜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를 경멸하는 의미로 수괴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괴라는 말은요, 북한에서 사용 많이 하죠. 도적, 수괴.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혁명, 이뤄내자, 막 이런 말들이 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자꾸만 새어나오는지 우리나라에 분명히 합당한 말들이 있는데요. 수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을까요? 탄핵 소추 안에 분명히 내란이라는 말이 정말 수십 번 사용이 되어서 내란죄로 지금 탄핵 소추가 되었죠. 그런데 정작 헌재에 들어가서는 내란죄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왜 빼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외환죄라는 말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내란죄 플러스 외환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환죄가 뭔지 그럼 찾아봐야겠죠. 외환죄는 형법 제2장에 보면 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환죄, 내란죄로만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환죄로 엮고 싶어서 하는 것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죄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당이 떠오르나요? 외국과 통모하여, 외국이죠. 북한과 중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분명히 민주당이 떠오릅니다. 내란죄, 외환죄 모두 민주당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멍청한 자들이 우리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정말 답답하고 천하에 드러나는 이런 자들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정말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데요. 5.17 비상계엄이 있었던 전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었어요. 계엄군이.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 형태를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나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군사 반란이 왜 일어났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강압적인 진압을 당하고 실제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경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서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리고 유신 정우회, 긴급조치 등을 이용해서 집권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유신 체제를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피살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 국무총리가 10월 27일을 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국무총리가 하게 된 거죠. 12월 6일 날 박정희의 사망으로 인해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됐고요. 최규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1984년 12월 6일까지 이었기 때문에 민주헌법으로 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 뒤에 권력을 이양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여야 모두 함께 동의를 해서 무난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가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12월 7일 최규하 대통령은 민주화, 개헌 요구와 학생들의 집회, 시위를 철저히 금지한 긴급 조치를 12월 8일자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5일 뒤에 12.12 사태, 군사 반란이 터졌고 계엄 사령관이 교체가 되는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군부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없었지만 국정의 실권을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전두환을 필두로 신군부가 가져갔기 때문에 5.17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 계엄령 당시에는 정치 활동 일체 금지해서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집회, 시위 금지, 폐업, 파업을 하면 엄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생활권과 모든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 기간 동안에 좀 항쟁들이 있었고 반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어떤 정권을 향한 외침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나라에 위기가 오거나 불의를 보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고 본인이 목적한 바에 의해서 국회에 군사력을 동원했고 선관위에 군사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제를 하라고 했을 때 2시간 반 만에 대통령은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아무 문제 없이 끝났던 바로 K계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죄다. 계엄을 한 것은 이것은 범법이다. 그리고 절차가 잘못됐다.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들의 위법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동안 탄핵에 계속해서 이렇게 탄핵을 했으면서 직무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2일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탄핵을 하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마치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임기까지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과 입법과 또 행정의 마비를 가져오는 본인들의 행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무조건 보여지는 그 계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죄다, 외환죄다, 그리고 수괴다, 막 이런 말들로 계엄은 위법이다, 이것으로만 탄핵을 소추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라면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회장 신분으로서 만약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는데도 학생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탕 책상을 치고 한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고 대통령이 마치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인해서 멈춰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의결을 하고 해제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통보가 됐을 때 대통령은 당연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법을 따져가며 이 사람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내란은 분명하게 내가 지금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하는 모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란을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내란을 저지르고 왜 외환을 저지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임기 내에 2년 반이 남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안위를 생각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누리다가 대통령으로 조용히 있다가 임기를 마쳤겠죠. 문재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의 국고를 다 버리고 코로나 그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본인들의 실수와 어떤 문제들이 발견될 때쯤이면 항상 코로나 계엄을 했죠. 우리는 동선도 다 그들에게 따이고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퍼뜨려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어떤 특정 종교를 타깃으로 하며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했던 계엄, 코로나 계엄은 괜찮고 이렇게 2시간 반 만에 끝난 계엄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까? 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국민에게는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계엄령을 내렸을 때, 선포했을 때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국회에 국한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이적 행위를 하고 반국가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국민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적대국입니까? 그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었습니까? 본인들이 두려워했다면 그건 분명히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너무 봤거나 계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적 행위를 하는 아니면 정보를 팔아먹었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찬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거나 그랬겠죠. 중국에게 그렇게 속국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여성과 자녀들을 다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왕조들 그런 그 역사들을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합니까? 일본에 고작 몇십 년 침탈당하고 식민지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다. 너네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본인들이 만들었고 본인들에게서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정신 차리고 머리가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